여러분 좀 쉬고 왔나요? 이제 애국개몽 운동 단체들 쭉 봤고 이제 의병 운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 중에 두 번째, 싸우자. 일단 지금 싸우자예요. 세 가지의 의병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내용을 선생님이랑 잘 공부를 해왔으면 왜 이 의병 운동이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걸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의병부터 볼 텐데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병 을미의병입니다. 어떤 사건하고 앞에 이름이 같나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네. 을미사변하고 을미에 같은 을미년에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 을미사변이 원인이 돼요. 을미사변은 누가 돌아가신 거였더라? 일본에 의해서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을미사변이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국모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죽일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을미사변 직후에 을미개혁이 있었어요. 일본이 친일파가 주도가 돼서 그것 중에 단발령이 있습니다. 이제 단발령에 반발한 거죠.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어, 부모로부터 주신 그 신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훼손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많은 특히 유생층들이 분노를 했어요. 우리 국모를 어떻게 시해하고 우리 상투 어떻게 잘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년이라서 을미의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보수적 유생층들이 막 분노하는 거죠. 대표적인 분들이 유인석, 이소응 이 분들이 있어요. 처음 나온 의병이기 때문에 이 국권 회복 시기에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그 단발령이 철회가 되거든요. 고종이 이제 아관 파천을 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종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안전합니다. 다들 이제 해산하시고 생업으로 돌아가셔서 농사에 힘쓰세요. 라고 해산 권고를 내리니까 또 왕의 말 잘 들어요. 왜냐면 유생들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이렇게 일으켰으나 임금님이 또 괜찮다고 하니까 해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의병, 을미의병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을사의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건 중에 뭐랑 이름이 같은가요? 여기 밑에 있네. 원인.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은 우리 외교권을 박탈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100% 식민지화한 건 아니지만 보호국으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외교권이라는 건 거의 국권을 거의 다 빼앗아 간 거기 때문에 보호국의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이 맺어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했어요.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야 진짜 사람 일은 모른다. 진짜 전화위복이다 싶었던 게 우리나라 확진자 진짜 막 늘어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지금 각국에서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막 배우려고 하고 진단키트 막 요청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21세기에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지구촌을 이끌어갈 그 나라들로 뭐 인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나라를 꼽는데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나라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있을 때 참 감사하기도 한데 나라가 없다라는 건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응. 근데 선생님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살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너네는 어디서 살고 싶니? 뭐 각자 대답을 해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거의 잃어버리게 됐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배층이든 피지배층이든 상관없이 같이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정말 많이 참여해요. 여전히 의병장들은 유생들, 양반층들이 해요. 이렇게 대표적인 유생들이 누가 있냐면 민종식, 최익현, 최익현이란 분은 그동안 되게 많이 등장했던 분이에요.
위정척사 운동도 하고 뭐 상소도 막 올리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을사의병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일본군한테 그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스시마 섬에 가서 단식을 해요. 일본이 주는 음식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국을 하시고요. 이제 많은 평민들도 참여를 하는데 독특한 건 평민 의병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돌석이에요. 신돌석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한 사랑도 남달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민을 따르려면 그 사람의 리더십이 대단해야 되거든요. 아직 이때 시기에는 여전히 신분제가 없어졌어도 그래도 그런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돌석이 많은 자기의 재물들, 재산들도 다 털어 넣으면서 의병 운동에 넣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신돌석이 크게 활약하면서 신출귀몰해요.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책의 254쪽 한번 보세요. 지도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냥 선생님은 이 지도 보고 뭐 어디서 뭐가 일어났는지 그걸 기억하라기보다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의병운동이 있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막 되게 많아.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건 주요한 이름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독특한 유전자라고 해야 되나? 국난 극복 우리가 한다. 뭐 나라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신돌석, 유인석, 민종식, 최익현,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이름들도 나오고요. 홍범도 이분은 의병도 이때 일으키지만 이제 1920년에 가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또 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칠판으로 갑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병, 정미의병으로 갈 건데요. 정미의병 1907년이죠. 정미년에 일어났어요. 네, 이 의병은 왜 일어나게 되냐? 고종이 이때 퇴위됩니다. 퇴위되고요. 이제 군대를 일본이 해산을 시키는 그 시점이에요. 진짜 이제 식민지가 이제 코앞에 왔다라는 느낌이겠죠. 근데 이 우리나라 군인들 정말 멋있는 게 이 군대 해산했을 때 그냥 해산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본군과 교전을 하면서 막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의병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군인들은 훈련을 받았고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주로 많이 참여한 의병의 조직력과 화력을 엄청나게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사실 나중에 너희들도 군대를 갔다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주연이, 기혁이, 석현이 다 가겠지만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직업 군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의병들 다양한 출신을 볼 수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 사진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 의병 사진 정말 멋있는데, 그 의병 사진 보면은, 군인도 있는 것 같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이 그 예전에 이병헌 씨가 나왔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좀 됐었어요. 선생님이 그 드라마를 뭔가 그래도 의무감의 역사 선생님이니까 꼭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노트북에 저장만 해놓고 지금 안 본 지 몇 개월이 됐네요. 근데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스터 선샤인이란 드라마를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의병에 합류해서 화력과 조직력이 엄청 강해지죠. 근데 이 전국 각지에 이렇게 많은 의병 부대들이 우리 한번 모아서 통감부로 쳐들어가자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의병 부대가 연합전선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많은 부대들이 같이 결성한 그 연합부대가요. 13도 창의군이라고 해요. 13도 창의군이고요. 우리나라 군대다. 일본과 싸우는 거다. 그래서 각국의 영사관에 그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뭐 반란 뭐 그런 게 아니라 국제법상의 교전 단체다. 당당히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거다라는 걸 요구를 하고 이제 동대문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화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동대문으로 넘어서 가고자 하는 그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를 하게 돼요. 안타깝죠. 이 정미의병이 이렇게 실패를 한 거는.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찔러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총대장이었던 허위라는 장군님이 계세요. 이 허위 장군님은요, 어쨌든 일본군에 붙잡히시고 나중에 어디에서 사망하게 되시냐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첫 번째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곳곳에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정미의병을 끝으로 거의 의병이 많이 사그라들게 되지만 여전히 호남에서 의병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호남은 전라도 지역이에요. 호남이나 강원도에서도 끈질기게 저항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일본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민지화 할 건데 이렇게 의병이 계속 있으면 그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름만 봐도 그냥 다 뿌리 뽑자라는 거예요.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의병 활동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909년에 보면은 같은 해에 이제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렇게 조선의 식민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뮤지컬 영웅에서 잘 봤지만 네, 이렇게 역할까지 하게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 사진을 찾았네요. 의병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사진이 조금해서 너무 아쉽긴 한데 우리 책의 254쪽 하단에 이 가운데 있는 분은 그 군인인 것 같고 좀 이렇게 어린 모습도 보이고 이 의병을 촬영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맥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터뷰 참 인상 깊어요. 의병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왜 싸우냐.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일본의 이제 노예 같은 처지로 전락하느니 우린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애국개몽운동하고 의명운동까지 두 가지 방향의 국권회복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 14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용보다도 그런 걸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수고했습니다.